자,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편심된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 고도와 이쪽 고도의 기울기입니다. 이쪽이 하중이 많이 타면 이렇게 처질 거 아니에요? 처지면 이런 기울기가 생기고, 그 기울기 때문에 이것도 수평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받침 크기도 상관이 있습니다. 받침이 좁은데 저희 서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받침 크기도 상관이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하중들을 제한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지느냐, 요 점에서 들리느냐, 이쪽이 들린다는 얘기는 이게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건데, 자,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거도 전도 원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규명하기 어렵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거는 상당히 해석하기 힘들다. 특히 거도가 전도되는 불안정 상태잖아요. 이게 넘어지는 불안정 상태는 설계 때는 불안정 상태를 가정하지 않고 안 넘어진다는 가정하에 모든 걸 설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 상태를 해석하는 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구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여기 있는 몇 개의 요인 또는 전체 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것이다. 상당히 복잡하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은 진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번 사고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이런 걸 좀 고민해봤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될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상세 설계의 필요성입니다. 뭐냐면 현장에서 지금 시공상세도를 그리고 있고,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공사비에 태워져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설계사에서 그린 도면을 이제 좀 뻥튀기 해서 매수를 늘리는 스타일로 좀 하고 있어요. 시공상세도 작성 기준이 만들어질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시공상세도가 아니라 시공상세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공할 때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다 하고, 이런 안전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면 그리는 돈만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원청 시공사는 하도업체에다가 떠넘깁니다. 너희가 해와. 이런 식으로. 근데 하청업체는 사실상 그런 기술력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알바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서류 같은 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엑셀 같은 걸 해갖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바리 검토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도록, 이제 아예 동바리 같은 경우는 하도 무너지니까 이제 검토비를 설계비에 태워주겠다, 안전관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요거는 지금 공구조물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설구조물이 아닌 거죠. 공구조물이 넘어간 거예요. 공구조물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시공상세 설계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 그리는 인건비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초급 기술자, 기능인 몇 명 이렇게 해갖고 몇 시간 이렇게 많이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계산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비용을 다 대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도교 가설시 가받침 및 전도 방지공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건, 이거는 뭐 시흥사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마이너하긴 한 건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가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특허공법들을 지금 가격 경쟁을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상 특정공법 심의를 하면 사실상 가격으로 거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대4, 7대3으로 가격이 6, 기술이 4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면 기술력이 좋은 공법들도 사실상 가격으로 후려치고 들어오면은 다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싸게 만드는 회사가, 싸게 시공하는 회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하나 더 하려고 더 필요한 것들을 자꾸 빼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받침을 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슬라브까지 다 쳐지고 그 다음에 잭다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유압적이나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돈이니까 자꾸 빼고 하려고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경쟁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정공법 심의 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공법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아마 이 909, 세종안성 909 입찰 안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특정공법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원청 시공사가 입찰에 들어올 때 특정공법 회사들과 이런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이런 공법들이 반영돼 있다라는 걸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정들의 곳곳에 특정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받침, 그 다음에 걷어, 그 다음에 뭐 프리캐스트 크로스빔, 그 다음에 바닥판도 프리캐스트 바닥판,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 있어요. 업체들 간의 조합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원청 시공사가 다 이렇게 직접 시공할 때는 단장들 부르다가 다 자기가 핸들링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각각의 업체들이 와서 받침 설치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걷어 가설업체가 걷어 설치하고 가고, 슬라브는 또 원청 시공사가 철근 펌프도 부르다가 슬라브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잘 안 된다. 전문 건설업체가 다 알아서 하겠지. 특히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공자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상당히 충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문제인데, 일단 발주자,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 이렇게 특허업체 이렇게 5개의 주체가 있는데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발주자가 특정 공법 취미로 공법을 선정하는데 이때 설계자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외부 위원들하고 내부 위원들만 참여해서 공법을 선정합니다. 설계는 설계사가 하는데 거기 공법을 선정할 때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책임은 집니다. 만약에 뭐 걷어나 아니면 어떤 뭐의 문제가 선정한 거에 문제가 생긴다 보면은 잘못 선정했다고 하면은 설계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설계는 또 특허 업체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를 해서 설계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사인은 또 설계자의 사인이 들어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무조건 설계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발주자와 특허업체가 협약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공사 입찰한 데서 보면 마지막에 협약서가 쫙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업체들하고 당신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협약은 뭐냐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낙찰률 8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0.8% 0.8 정도 하고 아마 64% 이하로는 화도급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런 얼마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있지만 사실상 특허 업체에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한 책임을 진다든가 책임 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 시공사와 특허 업체와 관해서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원청 시공업체가 기본적으로 화도급을 준 거잖아요. 원청 시공업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 시공업체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화도급 업체보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는 여기 전문 업체잖아요. 전문 업체니까 특히 특허까지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핸들링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게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 약간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얘기죠. 얘기가.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가 특허업체에 계약을 맺는데 특허공법 특허상 시공자가 특허업체를 믿고 맡기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감리자 또한 발주자를 대신해서 시공 과정을 감리를 해야 되는데 자 특허업체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수정해 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그걸 수정하면 우리 특허 청구항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우리가 이걸 시공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잘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 업체가 하는 거를 갖다가 낱낱이 파헤쳐서 이거를 감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점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발주자,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 특허업체 이런 업체들 간에 허점들이 많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계는 특허업체가 계산부터 도면까지 다 수량까지 다 공사비까지 다 가져오거든요. 설계자가 거기에 내 발주처에 납품을 할 때는 설계자 사인이 들어가지만 설계자가 검토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다 저기 전문이잖아. 저기 전문이니까 내가 이걸 뜯어봐서 뭐 하겠어. 잘 했겠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은 여태까지 해오지 않던 좀 특이한 상황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